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날은 더워도 뜁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배종호 세안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평론계 기다리 아저씨 미스터 송입니다. 성구권 영남일보 본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노래로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들으신 청취자들께서 가사가 딱 맞네, 현 상황에 대한 주제인가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밤샘 심의 끝에 이준석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죠. 오늘의 가장 큰 뉴스인데,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해진 이준석 대표에게 보내는 세 글자, 네 글자가 아니고 세 글자, 이준석 대표에게 남기고 싶은 말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가 스크린 골프 이용권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 파발만 시작하겠습니다. 배정훈 교수님, 네. 이준석 대표의 징계 내용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보수 정당 사상 윤리가 당 대표 이렇게 중징계한 것은 이제 처음이고요. 어제 저녁 7시부터 날을 넘겨가지고 오늘 새벽 2시 45분까지 8시간 마라톤 심의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의 소명 믿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시도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중징계를 내렸고요. 네. 본인의 김철근 최측근 정무실장이죠. 성접대 의혹 제보자 측에 7억 투자 각서 써주고 성상납은 없었다라는 사실 확인서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철근 실장에게는 당원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예. 4월 21일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78일 만에 이제 결론이 내려졌고요. 이준석 대표 임기는 내년 6월, 그러니까 11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네. 자, 경찰 상황, 수사 상황 고려했을 때 윤리위원회 결정이 한 차례 더 연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전망도 있었는데 하여튼 빠르게 이 결정은 났습니다.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 본부장님? 일단 속도를 보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경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나를 징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일단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면 당내에서 너무 혼란스럽고 윤석열 정부 초반에 집권당 역할을 못하니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고, 이양희 그 윤리위원장이 어제 경찰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뭐냐면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법령 위반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당의 윤리위가 하는 것은 윤리 강령이나 윤리 규칙 위반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결코 뭐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그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리위원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다. 뭐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아니면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 또는 뭐 이 당 대표가 윤리위를 해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혼선을 또 좀 하루속히 정리하기 위해서 어제 빨리 결정을 한 거죠. 그 당원권 정지 6개월 이 징계 수위는 어떻다고 보세요, 배 교수님은? 일단 징계 수위 적정성을 논하기 전에요. 과연 당원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설출직 대표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대표직을 6개월이나 정지를 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는지, 네. 정치권의 통상적인 징계 절차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케이스고요. 세 번째로는 형평성입니다.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거의 6년간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 경우도 결국 이제 무죄가 됐고 아무런 당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떠나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건 너무 지나치게 높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기를 이거는 권력투쟁이다. 이준석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당내 싸움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송무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원권 정지 6개월. 일단 이것이 네 가지 단계가 있죠. 만약에 이 제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탈당 건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다시 최고위원회로 올라가서 더 큰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고를 하면은 실질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것이 당원권 정지인데 당권 정지를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가처분 신청을 법원으로 갔을 경우에 이 너무 이 1년 이상 되면 지금 임기가 1년이 남았거든요. 당대표가. 그런데 1년 되면 아예 당권을 박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6개월이 나온 이유 이것은 김철건 이 어떻게 보면은 증거인멸 교사의 실행자죠. 실행자 네. 김철건 정무실장이 2년 당원권 정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지시는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그 행위자는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3개월을 하기는 너무 약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6개월 정도로 나왔다. 그 적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정하다. 배정호 교수께서는 좀 과하지 않냐 이런 의견인 것 같고. 자, 배 교수님. 네. 이준석 대표가 받은 이 징계 효력을 두고 말이에요. 당내 해석과 이 대표 측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요. 직무 정지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혼란될 그런 이제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최고위 회의할 때 그렇습니다. 그 물리력 같은 충돌 사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이 주제를 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회의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주제자가 2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내가 최고위 소지 권한이 있다. 모든 언론에서 카메라로 다 촬영이 되고 있을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콩가루 집안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출될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권성동 두 사람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윤리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 관련 조항에 열흘간 소명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흘간 소명 기간 거친 뒤에 징계가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흘이라는 게 이제 18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최고위가 있거든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있는데 이 징계 처분권이 이 당헌 당규에 보면 대표에게 있어요.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최고위의 의결을 통해서 징계 처분 결과를 취소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실패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정 싸움을 통해서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다. 윤리에서 징계 결정 즉시 이준석 대표 직무 정지가 효력을 발생을 한다. 그래서 본인이 대표 직무 대행이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최고위 주재 권한도 본인에게 있다. 따라서 만약에 이날 최고위의 안건에 이준석 대표 징계 처분 취소나 정지 안건이 상정이 안 된다면 자동으로 확정이 된다. 이런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일 날 아주 볼만한 대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11일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준석 대표는 나는 아직 국민의힘 당 대표다. 멀쩡하게 난 살아 있다는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다. 내가 앞으로는 직무 대행이 된다.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최고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이 불복하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요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오히려 윤리위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약간 의아합니다. 형사적으로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당대표에게 중징계를 한 사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은 것이고 규정을 보면은
그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그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입니다. 징계 처분을 본인이 이제 당 대표니까 올라오게 되면 보류하겠다 이런 건데, 근데 송 본부장님,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당내 이의 신청이나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정당 대표 또 집권당의 대표가 당내에 본인이 임명한 윤리위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이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럼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내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윤리위에 다시 재심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윤리위원회 바뀌지도 않고 지금 윤리위가 거의 2달 이상 이 문제를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외부로 가서 이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또 법원이 상당히 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권당 대표가 이 당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 가처분 신청 대상자는 누가 되냐면은 대표 권한 대행인 권성동 권한 대행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때도 지금 논란 그대로라면은 당 대표가 그때도 이준석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개인 이준석이 당 대표 이준석에게 소송을 거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참견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기 당권 얘기도 벌써 나오는 상황인데, 인물 얘기까지 나와, 하마평까지 나옵니다. 배정 교수님, 안철수 의원 얘기도 나옵니다. 당권 도전할까요? 네, 당연히 도전하죠.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 하면서 일종의 대권 도전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당권을 잡고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안철수 의원의 대권 도전 프로젝트일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친윤이 손을 잡았다.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친윤과 손잡고 당 대표에 도전해서 당권을 획득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대표를 하고, 그리고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 할 것이다라는 그런 설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 앞으로 정치 운명 어떻게 될지 송 본부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죠. 포스트 이준석 시나리오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비대위를 구성을 하면은 새로운 지도부를 뽑지 않고 비대위 구성을 해서 6개월이 흐르면은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을 회복을 해요. 그렇다면은 당 대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것까지 또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논쟁이 있는데 셈법이 아주 복잡하군요. 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당장 넘어야 될 것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지금 경찰이 벌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그 2013년 이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불거진 뭐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김성진 씨도 진술을 아주 그 세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우선 넘어야지 그다음에 이준석의 정치적 운명을 가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김성진 씨라는 사람이 이제 성접대를 했다고. 카이스트 대표. 예.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 변수가 있죠. 네.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수사 결과예요. 만약에 무죄로 나온다, 그럼 이제 기사 회생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변수는 이제 당내 투쟁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결사항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층을 배경으로 해서 투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지금 30%로 추락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싸우면은 20%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강력한 내부 권력 투쟁에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살아남을 경우에는 다시 정치적인 활로가 열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 과연 30대 젊은 당수답게 국민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퀘스천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한 미래 비전 등 가능성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정치팔발만 시작할 때 이준석 대표에게 남기고 싶은 말 청취자분들께 이제 3글자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참여 문자가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팽당함, 부메랑, 방빼라, 힘내라, 업보다, 반격해, 불쌍해, 오뚜기, 잠수타, 이창당, 미운털.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한 거는 정치 공세다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공장에 출연했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의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에는 너무합니다. 자초 지종을 듣고 이것이 원본은 국방부에 있고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하면은 국정원 메인 서버에 다 있지 않냐. 고발을 하더라도 군사 기밀이 유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잘못 고발해가지고 전체 밈스는요 이제 전 세계가 다 알아버렸어요. 이런 안보 체계를 군사 기밀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보수 정부의 국정원이 할 일인가? 진짜 너무합니다. 네. 배 교수님께서 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뭐 첫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실에 칼날을 들이댔어요. 대통령실에서 이게 사실일 경우는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한마디로 수사 가이드라인 준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좋아, 그러면은 빨리 나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직 국정원장을 이렇게 검찰 수사까지 한다는데 사전에 최소한 전화 한 통을 해가지고 좀 물어보기로 해야 되는데 그런 A조차도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방금 들었지만은 과연 보수 정권 맞느냐? 왜냐? 안보, 군사 기밀 체계를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다. 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밈스라는 게 하나 또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시사평론가 하신 분들 밈스. 군사통합정보처리체제입니다. MIMS.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정보 유통망으로 해서 이제 입력을 시켜놓고 있는데 알겠어요. 근데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우리 요 이야기 듣기 전에 이 육성 들려드렸잖아요. 김수희 씨 노래 너무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노래 실력은? 노래 실력. 송가인이 어딘가 고향인지 아세요? 진도입니다. 진도.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또 고향이 진도입니다. 근데 진도가 아주 노래를 잘해요. 사람들이 대체로. 네. 괜찮게 하셨다 이런 얘기고. 예. 송 본부장님은 이 노래는 지금 뭐 처절한 노래라고 봐야죠. 노래 실력이 어떠냐 이거예요. 본인은 지금 처절한 마음인데 뭐 실력을 노라고 싶겠습니까? 가사가 딱 와닿겠죠. 박지원 전 원장에게. 그런데 알겠어요. 국정원 사람들도 네. 박지원 원장이 재직세 좀 너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거는 그 전에 김만복 원장 때 네. 자서전을 썼다고 그 내부 정보를 알리는 자서전을 썼다고 고발한 거 외에 지금 처음인데 두 사람이나 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고발을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이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죠. 그때는 고발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수사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별건 수사를 해서 고발이 그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국정원에서 고발을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확실한 어떤 물증,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도 상당히 조금 심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국정원의 직원들도 박지원 전 원장이 너무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송 본부장께서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 어떤 사례가 있는 건가요? 그 사례라는 것이 지금 그거죠. 그때 서해 공무원 사건 그 감청 정보를 그것을 그 박지원 원장 재직 시절에 그 특수 정보인데 그것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 TF에서는 그 정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사통합정보처리체제 네. 이것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삭제를 하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바로 반박을 해서 그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따로 생성한 정보가 있다. 뭐냐 하면은 내가 그 남한의 공무원인데 구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청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자진 월북과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데 그런 그 감청 정보를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에서 자체 생성한 정보를 삭제를 했다. 이것이 국정원의 주장이죠. 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박지원 전 원장을 이제 고발하게 된 건데. 참고로 박지원 전 원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소설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치 공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 공세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과연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중대한 국가 범죄라고 단정을 내리면서 전제를 했어요. 가정을 뭐냐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다면 북한의 눈치를 보고 귀순 어민을 바로 강제 송환했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중대 국가 범죄라고 규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저는 무리한 정치 공세가 네.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송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공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것이 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 전환의 상징적인 그 고발입니다. 그 고발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국기문란이라고 보는 이유가 두 사건 모두 그 서훈 국정원장이 고발당한 것도 그때 북한으로 송환한 어민들, 네. 북한 어민들 그것을 사흘 만에 그것을 처리를 했다는 건데 그때도 남북 간에 큰 현안이 있었어요. 한 아세안 정상회의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 주도록 초청장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을 송환하겠다는 걸 그대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서해 공무원 사건 때도 정전협정이라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대북 정책 유화 대북 정책을 쓰기 위해서 제대로 이런 사건들을 수사를 못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 아니냐. 네. 그리고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죠. 그래서 이것을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보고 결국은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누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정해진 대로 비정상의 정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는 세 글자 한 줄 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발한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기발한 한 줄 평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 평론하시는 분들이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운 털, 코베임, 용기 내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가 했던 것처럼 나르샤, 꼴 좋다, 팝콘각, 살생부, 타당해, 죄와 벌. 이 와중에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정치 평론도 절대 우위. 최일구의 허리케인. 아유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짧게 이 얘기 세 번째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자 원인 뭔지 좀 들어볼게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경제도 못하고 민생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김건희 여사도 못하고 외교도 못하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갤럽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대로 떨어졌어요. 긍정평가 37, 부정평가 49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제는 30%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면요. 정책 추진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20%대로 떨어지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개요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송범 원장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갤럽에서는 2호까지 다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예. 부정평가가 지난번에 인사가 18%고 경제 민생 살피지 않는다가 10%였는데 이번에는 인사가 25%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플러스 7%포인트나 된 거죠. 예. 그다음에 경제도 살피지 않는다가 12% 된 겁니다. 이 두 개인데 이 지금 인사 문제는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5월 초에 발족을 했는데 그 김순애 또 김성희, 박순애 이 후보자들은 5월 말에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사정보관리단이 발족을 했고 또 경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챙긴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네, 아까 청취자분들 받은 거는 소개해드렸죠. 예, 두 분 긴장되죠. 예. 청취자들보다 더 잘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징계를 받고 앞날이 불투명해진 이준석 대표에게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배정우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30대 젊은 당수의 숙명인가 아니면 자업자득인가? 너무 길대요. 자, 이어서 미스터송 해주세요. 3, 2, 1. 별의 순간을 놓쳤네요. 자업자득.
그러면 안 돼. 경상도 사투리로 특별히 평가를 좀 준비를 했답니다. 그러면 안 돼.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송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